지금 금융 시스템 뒤편에서 그러니까 1971년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당신의 은퇴 자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다. 뭐 이런 상당히 대담한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젤 3 엔드게임이라는 이름은 좀 어려운데요. 이게 어떻게 보이지 않는 부의 이전을 일으키고 있다는 건지 오늘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들이 강조하는 게 이게 그냥 제안 같은 게 아니고요. 이미 시행 중인 확정된 규칙이라는 점이거든요. 핵심은 은행의 자산을 평가하는 방식, 그러니까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 게임의 룰이요? 네, 안전자산하고 위험자산의 정의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여기서 제일 드라마틱한 게 바로 금에 대한 대우더군요. 예전에는 그냥 위험자산 중 하나였던 실물금이 이제는 현금이나 국채랑 똑같은 최고 등급의 무위험 자산이 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티어 1 자산이 된 거죠. 은행이 실물금을 100만 원어치 가지고 있으면 장부에 100만 원 자산으로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그 반대편에 있는 종이금의 운명이에요. 종이금이요? 네, 실물 없이 거래되는 금 ETF나 파생상품 같은 것들이요. 독성 폐기물 취급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독성 폐기물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소위 미할당 금상품에 대해서 85%라는 아주 높은 안정자금 조달 비율을 적용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은행이 이런 종이금 상품 100만 원어치를 보유하려면 85만 원에 해당하는 아주 안정적인 자금을 묶어둬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 수익도 안 나는데 돈만 묶이는 셈이니까 은행 입장에선 당장 처분하고 싶은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은행들은 이제 비싼 비용을 감수하든가 아니면 아예 이 종이금 거래를 네, 접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겁니다. 그렇군요. 시장은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하던데요? 네, 그 지점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실물 1온스당 무려 300장의 종이 청구권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300장이요? 네, 300대 1의 불균형이죠. 300대 1이요? 그건 거의 의자 한 개에 300명이 앉겠다고 약속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게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가 된 거죠? 그게 바로 자료에서 지적하는 무차입 공매도의 힘입니다. JP모건 같은 대형 은행들이 실물도 없이 매도 계약을 마구 찍어내면서 가격을 억눌러 왔다는 거죠. 아, 실제로 이 문제로 거액의 벌금을 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새로운 규제는 바로 이 게임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실물 없이도 은 팔게요 계약을 마구 찍어내서 가격을 누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계약 하나하나에 실물이라는 아주 비싼 담보를 붙여야 하니까 더 이상 그런 장난을 칠 수 없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숏 커버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자료의 예측입니다. 숏 커버링이요? 네, 기존의 숏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와 있는 얼마 안 되는 실물을 막 사들여야 하는 상황, 즉 가격 폭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죠. 알겠습니다. 규제가 바뀌고 시장이 흔들리는 와중에 이 자료들은 큰손들의 돈은 이미 다른 곳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하는군요. 네, 동쪽으로 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동쪽으로요? 중국, 폴란드, 인도 같은 나라들의 중앙은행이 기록적인 속도로 실물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서방의 종이시장에서 동방의 실물시장으로 부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하긴 인플레이션이나 정부 부채 생각하면 뭐 당연한 움직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우선 당신이 가진 금이나 은 ETF가 실물 기반인지 꼭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실물이 없는 미할당 계좌는 그냥 은행의 빚일 뿐이라서 은행이 파산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하죠. 무서운 얘기네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직접 만질 수 있는 실물 소유. 둘째, 집이 아닌 전문 시설을 이용한 안전한 보관. 그리고 셋째,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사모으는 적립식 투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금융 시스템이 스스로 종이 자산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실물금이라는 가장 오래된 안전장치로 회귀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건 뭐 단순한 규제 변화가 아니라 시스템의 자기 고백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화폐 시스템의 대전환기에는 승자와 패자가 갈렸습니다. 이 자료들은 지금이 바로 그 전환기이고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의 주장처럼 보이지 않는 부의 이전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면 당신은 그 흐름의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